김수영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저당권 연속해서 강의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자, 저당권 소멸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멸실이 되면 저당권이 소멸된 걸로 봅니다. 굳이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이 말소가 돼야 되죠. 보증금을 받고 전세금이 말소가 돼야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저당권이 있는 거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권이 살아있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굳이 저당권이 말소 등기가 되지 않아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입니다. 그리고 저당 목적물, 건물이 전부 멸실되면 저당권도 행사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물상대위권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 소실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럴 때 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물상대위권이 행사될 수 있다. 하지만 저당권 자체는 이제 행사 못하죠. 물건이 없는데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는 거다. 물상대위권으로 대체가 된다. 자,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면 당연히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거죠. 저당권 실행이라 그럽니다. 저당권 실행이 돼도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다. 자, 시효 완성으로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돼야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죠. 또 채무자가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본다. 등기 말소하고 아무 연관이 없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든가 목적물, 건물이 전부 멸실됐다든가 경매가 됐다든가 저당권이 실행됐다든가 이럴 때 저당권 소멸이라 그런다.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는 이미 저당권도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전부 명령은 하나의 집행권은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이미 피담보 채권이 없는데 있는지 알고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을 이전 등기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는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 후 그러면은 이미 그 채권을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이다. 나중에 전부 명령을 받아도 그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물을 아예 소유권으로 취득했대요.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보다 더 높은 권리는 없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되는 거다. 이게 혼동으로 인한 소멸입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저당권이 소멸된다. 있죠. 저당권 소멸은 피담보 채권 소멸, 그다음에 목적물 멸실, 그다음에 경매, 저당권 실행 이런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 이런 것으로 저당권이 소멸된다. 등기가 남아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어도 소멸된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목적물이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이 소멸될 수 있다. 자, 채무자의 변제를 보죠. 자, 채무자의 변제는 반드시 저당권이 소멸할 때 채무자가 변제하면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채무자는 변제할 때 반드시 채무액 전부를 변제해야 됩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됐답니다. 원금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됐는데 채무자는 당연히 원금,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지만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항상 지문에 채무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해야 됩니다. 등기된 금액만 변제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지만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주어가 채무자가 나왔을 때는 초과된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1년분을 초과한 지연배상도 당연히 전부 변제해야겠죠.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자가 담보가 확정되니까 1년분만 주겠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말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1년분을 초과한 지연배상도 전부 변제가 돼야 된다. 전부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했던 그 부동산에 있는 등기된 채권액만 갚으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았죠. 자, 대여금 약정을 하지 않았죠. 채무자는 따로고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물상보증인과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등기된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액 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 지상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담보 채권만을 변제하고 그 피담보 채권만 등기된 채권액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초과된 비용은 변제할 필요가 없죠. 그 부동산에 기록된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누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때는 1년분의 지연배상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건 저당권에 한해서죠. 저당권에 한해서는 1년분의 지연배상을 변제하는 거고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항상 1년분의 지연배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당권에 한정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1년분의 지연배상이 있을 때는 1년분의 지연배상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됐답니다. 지상권 목적인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그 저당권도 같이 승계가 돼야 됩니다. 그 저당권도 갚아야죠.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이 잡혀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저당권도 승계된다.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지 않죠. 또 저당권 등기가 효력 존속 요건이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됐답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소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불법은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죠. 자, 불법 말소가 됐으면 말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등기에 주말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회복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그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언제든지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외의가 있습니다.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가 시험 문제죠. 다음에 그 강의를 합니다. 자, 원칙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이건 언제든지 회복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불법 말소가 됐는데 회복 등기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하필이면 그 주택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대금이 완납이 되면 두 번 다시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왜? 경매가 이미 진행이 끝났다 이거죠. 경매가 진행이 끝나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있는 저당권도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리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다시 회복 등기를 해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불법 말소가 되면 언제든지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경매가 진행돼서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죠. 자, 이것은 외의적인 사항이고 원칙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저당권이 즉시 소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과 용익물권과의 관계죠. 자, 저당권과 용익물권 간의 관계는 설정 순위, 경매에 있어서 설정 순위를 주로 문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1번이 모든 배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2번, 3번 등기대로 그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순번은 무조건 말소가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위의 권리는 저당권이 잡혀있지 않는 1번으로 가야지 자기 권리가 유지가 됩니다.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들어가 버리면 저당권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무조건 말소가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무조건 말소된다. 저당권 이후에 들어오는 권리는 말소가 됩니다. 저당권 위에 들어간 선순위 권리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죠. 설정 순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으니까 2번이죠. 전세권 위에다가 2번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은 항상 저당권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말소되면 2번 전세권도 무조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으면 전세 보증금은 자, 다 받았든 못 받았든 무조건 말소가 되는데 전세권자가 후순위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했답니다.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하면 그 유익비와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지출, 후순위자가 지출해서도 유익비와 필요비만큼은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상환 받는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죠. 항상 유익비와 필요비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유익비를 지출했답니다. 전세권자가.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로 말소가 되는데 자, 유익비와 필요비만큼은 저당권보다 더 먼저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로 갑니다. 됐죠? 전세권자는 그 저당 목적물에 매각대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이유는 필요비와 유익비만큼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1번이죠. 전세권이 1번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권리가 확보됩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 권리가 확보된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하면 안 돼요. 권리가 확보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전세권 기간을 보장받고 자기도 배당을 받고 싶으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1번일 때는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오셔야 되죠. 전세권이 1번이면 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면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소멸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1번이니까 반드시 스스로 배당 요구해야 소멸됩니다. 2번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소멸이고 1번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 소멸된다고 가야 됩니다. 배당 요구와 관계없이 소멸한다면 안 돼요. 1번이기 때문에. 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는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전세권이 1번일 때는 야, 배당 요구와 관계없이 소멸한다면 안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소멸한다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 자기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원래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 전세권이 자기가 돈을 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전세권이 1번이니까. 자, 3번 지상권은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면 당연히 경매가 돼도 지상권은 계속 사용하는 거죠. 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주인이 달라지더라도 지상권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매는 낙찰되지가 않죠. 지상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상권이 1번이다. 반드시 그 먼저 설정됐냐 후에 설정됐냐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다. 그러면 지상권이 1번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지가 된다 이거죠. 자, 4번 1번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그게 기준 권리가 이미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지상권은 2번입니다. 그럼 이 지상권은 말소가 돼버립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지상권자가 들어오면 경매가 되면 지상권이 말소가 됩니다. 그 2번 저당권이 설정돼서도 2번은 아무 관계가 없죠. 1번 저당권이 무조건 기준입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경매를 신청하는 자가 기준이 아니라 이미 등기에 잡혀있는 1번 저당권자가 무조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미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이 지상권은 무조건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누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이미 잡혀져 있는 저당권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등기된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 밑으로는 무조건 2번, 3번,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멸입니다.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지 경매 신청한 자가 말소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경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됐으니까 이 지상권은 2번이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이 목적물이 매각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로 가야 됩니다. 됐죠? 자,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또 후에 설정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도 소멸돼야 됩니다. 2번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자기가 토지를 활용하는 권리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1순위 저당권 채무를 갚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자는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 채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저당권을 자기가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갖고 자기 지상권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우려를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후순위 지상권자는
대신 선순위 채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액만 변제하면 돼요. 채무 전부를 변제할 필요가 없이. 자, 지상권자는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이 안전화되죠. 그리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 후순위 지상권자는 경매가 되면 소멸되고, 그리고 소멸될 우려가 있으니까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이 저당권과 다른 용익물권과의 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1번인지 2번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2번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1번일 때, 특히 전세권이 1번일 때는 자기 기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지만 자기가 특별히 배당 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담보가치 하락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자,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위해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똑같이 1번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굳이 채권 변제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자, 담보가치 하락을 위한 지상권, 은행이 저당권자가 지상권도 같이 설정한다는 거 잠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토지 저당권자가 자기 몰래, 은행 몰래 건물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자,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상권은 유효가 됩니다. 자, 토지를 활용할 생각이 없는 지상권도 유효입니다. 저당권과 지상권을 같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저당권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는, 자, 원래 합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 합의란 단어가 있으면 국가는 막지 않는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자,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이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합니다. 원래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고 그럽니다. 항상 민법 시험에서 합의가 있으면 굳이 국가는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건물의 증축 비용이죠. 건물의 증축은 부하물이죠. 자, 증축 비용을 투자했답니다. 자, 2층, 3층을 올리는 공사비를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 투자한 비용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근저당권을 잡으면 채권자가 확보가 되는데, 이 사람이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자기가 공동 소유자 지분으로 자기가 요구해서 공동 지분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공동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은, 자, 소유권을 공유로 자기가 확보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의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증축 비용을 투자했어도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종료하면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됐는데 나중에 그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저당권이, 다른 채권자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매가 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자기가 우선 상환을, 배당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공유 지분 이전 등기는 비록 자기가 비용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닙니다. 공유 지분 소유자 개념으로 자기가 배당을 받는 투자자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공유 지분 이전 등기는 소유권 공동 소유입니다. 자, 소유권을 공동 소유한 사람이, 자,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겠죠. 공유 지분 하면 소유권을 말합니다. 자, 근저당권이 아니죠. 그래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로 갑니다. 자, 다음에 아주 잘 나온 시험 문제죠. 자, 불법 말소됐다. 그러면 말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언제든지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그러나 유일하게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이미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경매가 행하여져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전부 완납했다면 뒤늦게서
회복 등기를 신청해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회복 등기할 수 있고 말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경매가 돼서 매각대금이 완납됐다면 두 번 다시 회복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회복 등기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주택이 매각돼서 매각대금이 완납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그 건물에서는 두 번 다시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회복 등기할 수 없다. 불법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경매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말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불법 말소가 됐지만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자기는 그 건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미 경매가 돼서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불법 말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든지 회복 등기할 수 있는데 어떨 때 회복 등기할 수 없다?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됐답니다. 공유자 한 명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공유 토지가 분할됐답니다. 지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하고 나서 그 공동 소유가 분할됐다 하면 새로운 번지가 쪼개졌겠죠. 그래서 한 지분에 저당권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비록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어도, 돈을 빌지 않았어도 그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를 판정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빌리지 않았지만 다른 공유자에게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저당권 채권액이 안분해서 존속하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나중에 분할됐을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그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돈을 빌린 그 조그마한 지분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나머지 공유자에게도 종전 지분대로 저당권이 존속합니다. 자, 등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아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자, 다른 사람이 공유물 분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 돈 다 갚고 나서 지분 저당권 말소하고 나서 분할합시오 하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에는 뒤늦게 분할하더라도 나한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뒤늦게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그 저당권은 그 지분의 설정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분할된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공유자에게도 종전 지분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 회복 등기하기 전에 경락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공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뒤늦게 분할됐을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해야지 그 지분 설정자에게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하면 안 돼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다른 공유자에게도 종전 지분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어쩔 때 먼저 지분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나중에 분할됐을 때,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중에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지분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저당권 설정자 그 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자 분할받은 그 지분에만 미친다 하면 안 돼요. 다른 공유자에게도 분할된 각 부동산의 종전 지분으로 저당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됐답니다. 자, 수용 재개상,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이 됐는데 판결도 나왔는데 수용 개시일까지 아직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수용은 사실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든가 또는 공탁의 효력이 발생을 해야
해야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지 판결만 받았다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자, 재결상의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공탁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자,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도 유효하고 자, 불법 맞소됐으면 언제든지 회복 등기 가능하지만 그 목적물이 자 경매가 돼서 경락대금이 완납이 됐으면 두 번 다시 회복 등기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 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자 저당권 설정자에게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종전 지분대로 다른 공유자에게도 지분의 비율대로 각각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받은 자에게만 저당권 효력이 미친 게 아니라 저당권 지분 설정하고 나서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종전 각각의 부동산 유에 종전의 지분대로 모든 공유자에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상 저당권에 대한 소멸과 저당권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매 실무에 대해서 마지막 저당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